선생님이 앞서 이제 뭐 그 수유노모부터 가미당까지 이렇게 오면서 공부 공동체를 어떻게 보면 지향해 오셨지만 항상 청년 그리고 세대 공감 이게 항상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청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그 청년기를 특별하게 보내셔서 그러셨는지 어떤 청년에 대한 이렇게 애정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서도 보면 이제 청년기의 중요성을 이제 삶의 지도를 스스로 그려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지점을 강조를 하고 또 뭐 인생의 GPS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특별히 청년기에 있어서 이게 읽고 쓴다는 것에 대한 내 청년기는 흑역사로 점철됐기 때문에 그게 특별한가? 하여튼 그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굉장히 보편적인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이제 중년 장년이 된다는 건 청년들이 이제 뒤에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청년기일 때는 위에가 이렇게 막 층층이 있었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그럴 때 중년이 됐을 때 모든 사람은 뭘 하냐면 청년을 키우는 일을 해요. 그 결혼하면 다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게 무슨 청년이 특별한 어떤 사회 현상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집에서 하는 게 소년, 청년을 키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럼 중년이 됐을 때 당연히 이제 내 후배 그다음에 내 뒤에 자라고 있는 이 세대가 누구지? 이게 관심이 없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사실. 오히려. 그게 부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너무 이제 청년들이 항상 사회를 좀 뒤집어 엎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역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얘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 치고 올라오는 애들을 이런 게 이제 이슈여서 그래서 청년 문제가 특화될 게 없었어요. 청년 애들은 늘 저래.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중년이 되면 또 청년들한테 당해. 이렇게 됐어요. 바로 폐기 처분되고 막 진짜 뭐 말도 못한 이제 그 모욕을 느끼는 이게 반복이 됐는데 역사를 잘 보면 다 그렇거든요. 근데 21세기에 와서 아주 이상한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청년이 사회에서 청년 세대의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청년이 연대를 하지 않아요. 개인으로 다 흩어져. 개인화가 됐다. 그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특히 남녀까지도 막 이제 이게 나누어지는. 이거는 처음 겪는 일이에요. 당군 일이에요. 전 세계 어디에도 전 세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청년을 도대체 청년이 치고 올라올까봐 겁나고 막 쟤네들의 도전을 어떻게 막나 이게 아니라 청년이 청년다워야 되는데 이게 존재감이 없으니까 살아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디 이제 거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아마 무슨 단체에서 이렇게 바위에다가 글을 새겨놨는데 조국의 미래, 청년의 책임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면 이게 바뀐 거예요. 청년의 미래, 조국의 책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현대사나 서양의 어떤 역사의 진보 과정을 보면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연대로 어떤 큰 새로운 변혁, 어떤 흐름을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그런 흐름이 안 보이고 오히려 기성세대나 사회가 청년들을 뭔가 돌봐야 되는 이런 현재 상황이 와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2011년 전후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게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등장한 청년은 이전에 봤던 세대하고 완전히 다른 청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더 그런 상황이 심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내가 수많은 청년들과 연결돼 있어라고 안 느낀다니까. 안 느껴져요. 뭐 이게 완전히 그게 없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존재들이 없어지고 이제 그 열심히 이제 뭐 이제 세상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모두가 다 경쟁자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기성세대가 야 청년은 연대해야 돼. 연대해서 막 우리한테 도전을 해라고 막 부탁을 하는 그런 희한한 증상이 들어. 맞아요. 청년이 원래 이게 아니라니까. 막 굉장히 도발을 해. 세상을 좀 바꾸고 막 뒤흔들어줘. 막 이렇게 하는. 자중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해줘야 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년 5060도 이 사회를 움직이는 게 이제 5060 세대가 여전히 사회에 책임감을 가지고 막 뭘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AI 시대가 되면 이제 그 어떻게 되지? 지금 청년들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태어났는데 내가 AI 시대야. 그러면 성장 과정에 이게 완전히 이제 영향을 미치거든요. 신체 구조를 바꿔버린다. 이 뇌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다 개인화돼 있어. 그럼 이제 뭐 이게 세대라고 뭘 할 수도 없는 차원에서 근데 이제 지금 청년 세대가 이제 4050이 되면 이제 기성세대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세상이 될까가 나는 너무 막막해. 안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청년들에게 우리가 미래를 다 예측하고 다 대비할 수 없으니까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자립할 수 있는 진짜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이 읽고 쓰는 훈련 또는 습관 이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김정 작가님은 이제 또 청년 작가로 데뷔도 하셨으니까 청년이 생각하기에 읽고 쓴다는 거, 읽고 쓴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요? 예. 근데 너는 왜 읽고 쓰는가? 저는 일단 저도 제일 답답했던 게 내가 나를 너무 모르고 내가 세상을 읽는 힘이 너무 약하다가 책을 읽는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인데 나를 제일 잘 알아야 되는데 너무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걸 알려준 앞세대가 있었나 싶으면은 잘 모르겠고 막 그냥 취업해서 돈 벌고 잘 살면 돼 이런 루트만 알고 있었어서 굉장히 답답했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인문학으로 만나는 세상이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사고들이 하나씩 깨지면서 세상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렌즈를 끼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또 이 고전에서 또 이렇게 말해 막 이런 게 막 섞였을 때 되게 재밌고 세상에서 뭔가 내가 읽어가는 힘이 생긴다는 그 자존감이 막 생기는 건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데 읽는 것만 하면은 내가 먼저 알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로 글을 썼을 때는 내가 막상 알았던 게 이게 글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이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안다고 생각했는데 글로 쓰면은 이게 다 꼬여지고 막 말이 안 나와지고 이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탁구 경기를 막 엄청 많이 봤어. 막 최고의 경기를 봤어. 해설을 할 수 있지. 탁구를 칠 수 있어? 탁구를 치는 건 나는 맞아. 그걸 AI가 어떻게 해주겠어, 그걸. 못해. 이거죠. 이걸 AI가 최고의 지식을 우리에게 줄 거야. 우리가 그걸 얻기 위해서 막 고민 안 해도 돼. 문제는 이 지식을 내가 체득할 수 있냐. 이거는 맞아요. 전적으로 전적으로 이제 나에게 달린 일인 거야. 내가 근육을 바꾸고 이제 하루의 루틴을 정하고 막 이제 이런 거. 이걸 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세대 개념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면 이제 뿔뿔이 이제 개인화 됐으니까 이거는 막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헤쳐모여를 할 수 있냐 네트워크를 할 수 있냐 그때는 이미 이제 뭐 성별 뭐 직업은 없어졌을 테고 학벌 이제 다 사라질 거고 지연도 의미가 없고 그러면 이제 세대도 사실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나이가 들었다고 다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청년이라고 이게 없어지잖아. 이게 다. 그러면 이제 정말 개개인들의 어떤
그 자신들의 욕망과 의도, 사유 구조에 따라서 헤쳐모여 하는 네트워크. 이제 이런 수많은 커뮤니티가 생기지 않을까, 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세대 공감으로 시작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세대 간의 구분도 없이 이제 동등한 수평적인 개인의 어떤 연결망으로 살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연결망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선생님 그 북드라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북드라마. 북인드라마인데. 예, 북인드라마. 네. 그 출판사인데 네. 우리 이제 공동체하고 이렇게 처음에 이제 제 책을 이렇게 내다가 네. 이제 점점 공동체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망이 커진 거예요. 연결망이 두터워진 거예요. 특히 이제 대표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애가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그 애를 같이 이제 애가 자라는 걸 지켜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뭐 택견이랑 막 바둑을 배우러 와요. 걔네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때 태어난 애들.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 겹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글쓰기 이거를 그럼 어떻게 이제 책으로 만들까 했을 때 이제 가장 좋은 이제 파트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출판사랑 관계 맺는 건 아마 전 세계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독특하다는 생각. 이름도 독특하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때 처음에 이제 가미당을 알게 되고 남산강학원, 또 북드라마이 있네 해서 이제 제가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했거든요. 그때도 좀 아주 재미있는 이 오버랩을 제가 느꼈었는데, 그러니까 북드라마이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책 안에 있는 이 알미 어떻게 보면 인적인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인드라망이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지향점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대구에서 좋은 분들과 시작하게 된 책으로 마음 읽기는 뭔가 결이 조금 다르면서 또 지향하는 바는 같은 방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책으로 마음 읽기는 이제 책을 선배 세대가 청년 세대에게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만남에 있어서 학연, 혈연, 지연보다는 이제 책을 선물하면서 이제 인연을 맺는 거거든요. 독서 모임으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책으로 만나서 네트워크가 형성되니까 이것이 다시 또 알무로 책으로 이렇게 다시 또 뭔가 선순환이 되는 이제 그런 지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너무 신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은 출판사에 책을 내면 편집자 얼굴도 모르는 채 책이 나와요. 그렇죠. 당연히. 거의 그리고 그 이제 외주도 많이 줄 뿐더러 이제 이 온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렇죠. 책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책을 뭐 몇 권을 낸다고 해도 그 출판사와 우리가 네트워크를 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내는 일이 수많은 사람이 결합이 되는데 저자가 편집자나 그 편집하는 사람들을 얼굴도 안 본 채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북드라망은 이제 생활이 오버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글쓰기를 책으로 할 수 있는 이 루트가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출판사는 또 그렇게 출판만 소외된 방식의 출판이 아니라 수많은 저자들과 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이제 공동체 연결망 안에 있게 된 거죠. 너무 이렇게 좀 흥미로운 거예요. 일반적인 규칙에서 이렇게 좀 변주곡처럼 이렇게 출판 인류학의 아마 처음일걸. 그러니까 책과 그다음 사람과 생활이 이렇게 뭔가 같이 뭐 진화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의도를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제 계속 조금씩 이제 연결망이 두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김지영 작가님을 만나게 된 것도 사실 책견이거든요. 그렇죠. 학연도 없고 혈연은 더군다나 없고 지연도 없는데 제가 고미소 선생님을 책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청년으로 그 인연이 좀 두터워지고 어떻게 보면 공동체로 만나고 내가 강의할 때 늘 강조하는 게 있는데 세상에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 혼자 살 수는 없단 말이야. 근데 책이
사귀라는 인연이 아니면 다 위험해요. 아. 거기 반드시 사기꾼이 있어요. 아, 사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요즘은 네. 진짜로 이제 너무 이게 막 온라인하고 섞이면서 그런 게 있는데 책으로 만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다 이런 말씀을. 그리고 그렇잖아요. 책을 통해서 내가 다른 모르던 사람을 만나고 다른 세대를 만난다 그럴 때 내가 저 사람을 뭔가 속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적인 사 또는 거짓 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사람 간의 만남에서 있을 수가 있는데 끼어들 여지가 있는데 책으로 만나면 그게 끼어들 여지가 없다. 저는 정말 이렇게 100% 공감하는 게 우리 선배 세대를 하하라고 하고 청년들을 호호라고 하는데요. 하하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 낯선 어른들을 청년들이 만나러 어떻게 오지? 참 신기하다. 청년들이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몇 그 선배들이 청년들한테 물어봤죠. 올 때 좀 낯선 어른들 만나는데 좀 불편하지 경계심이나 이런 게 없어서 하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얘기를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 최소한 책을 좋아하고 책으로 만나는 어른들이니까 안심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똑똑하네 정말. 청년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책에 대한 엄청난 인류의 신뢰가 있어요. 책에. 또 이 아날로그 이 종이 책에 대해서 더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남을 이용하거나 괴롭힐 사람이 이렇게 우리 엄청 두꺼운 책이거든요. 그런 책 읽고 그걸 탐구하는 동안 그 마음이 없어질걸요.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정말 안전하고 정말 다양한 세대가 아무 조건 없이 저 사람의 이력이 이걸 따지지 않고 교차할 수 있는 건 읽고 쓰는 거다. 너무 좋습니다. 끝으로 우리 김정 작가님부터 마지막에 우리 고미수 선생님까지 우리 책으로 마음 읽기 또 북드라마 그리고 또 이 이제 동영상을 보실 분들에게 읽고 쓰는 거에 대해서 또는 다른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청년들이 읽고 쓰는 거에 이제 흥미를 조금씩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읽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는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 가장 큰 어떤 걸림돌 같은 게 책이 너무 어렵고 재미없다는 편견이 저희한테 엄청 크게 있어요. 청년들한테. 특히 고전은 더더욱. 근데 그 막상 읽었을 때 제가 엄청 놀랐던 게 여기 와서 읽었던 게 맨 처음에 논어였거든요. 엄청 재밌는 거예요. 다른 어떤 막 쇼츠자 이런 거보다 고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뭔가 지금 너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슬슬 지겨워질 때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또 다른 도파민, 뭔가 진짜 도를 찾는다면은 길을 찾고 싶다면은 책을 꼭 읽는 친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쓰면 훨씬 더 시너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읽고 쓰는 것은 아주 고품질의 도파민이다. 네. 감사합니다. 고미수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갑자기 인터뷰를 부탁드렸는데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 간단한데 청년은 이제 이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쾌락, 즐거운 일에 이제 점점 권태를 느낄 테고 맞아요. 그럴 때 책을 만나면 되고 중년은 열심히 살았는데 삶이 헛헛하다. 이게 공통적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헛헛한 중년들은 읽고 쓰는데 결합하면 돼요. 매일이 살맛 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장년 헛헛한 가슴을 채워줄 보약 같은 권태와 허무의 최고의 치유제. 읽고 쓴다는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고미수 선생님이 이 책을 여러 번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책으로 마음 읽기에 우리 회원분들을 위해서 당신은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미당, 북드라마 그리고 책으로 마음 읽기에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